자, 이제 수열의 극한의 네 번째 시간.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대해서 해결을 해봅시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무한대 연산을 공부하셨다, 그죠? 무한대 연산에서 뭘 공부했냐면, 무한대랑 상수를 더하고 뺀 걸 했고, 그죠? 그럼 무한대랑 상수를 더하고 빼면 무한대다. 그지? 상수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니? 그냥 무한대가 되겠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 상수란 녀석이 뭐 2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무한대에다가 상수로 나눴어요. 다르게 말하면 상수분의 무한대가 되겠지? 상수분의 무한대. 상수분의 무한대는 당연히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될 거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다르게 말하면 무한대분의 상수란 녀석은 얼마가 된다고? 얘는 0이 되더라 라는 공부했어요. 그죠?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다르게 또 하나 공부한 게 뭐였죠? 이거 말고? 그렇지. 무한대와 무한대끼리의 연산이죠.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될 거고, 무한대랑 무한대를 곱해도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런데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이 녀석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약분하면 1이 된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무한대라는 녀석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인데, 그 커지는 상태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무한대로 향해 가는 속도 차이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무한대로 어떤 녀석은 쫙 빨리 올라가고 어떤 녀석은 천천히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떻게? 다항식에 얘기해야지. 다항식에 차수를 가지고 비교해서 무시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 오늘 공부할 게 뭐라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무한대를 더해도 괜찮아. 무한대를 곱해도 괜찮아. 무한대를 나누는 거는 원래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부정형이야. 정할 수 없어. 근데 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부하니까 정할 수 있더래. 됐네요?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보통 학생들이 0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0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왜?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얘도 한없이 커지니까 한없이 커진 것에서 한없이 커진 걸 빼면 어떻게 될까? 얘가 조금 더 빨리 커지는 애고 얘가 천천히 커지는 애면 조금 뭔가 남을 것 같고, 얘가 천천히 커지는 애고 얘가 빨리 커지는 애면 빼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해되시려나?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녀석도 무한대고 두 번째 녀석도 무한대. 나도 돈이 겁나 많고 나도 돈이 겁나 많아요. 근데 둘이 뺐어. 근데 얘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되고 얘는 늘어나는 속도 이만큼 이만큼 겁나 크게, 엄청 크게.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반대로 첫 번째가 돈이 늘어나는 게 막 겁나 늘어나. 두 번째는 돈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언젠가 그냥 계속 늘어나면 무한대로 되겠죠? 그런데 얘를 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크겠지. 얘는 있으라 만하니까. 이해돼요? 속도 차에 대한 감각.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속도 차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용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자, 앞에 녀석 n제곱을 보면 n의 무한대 제곱이죠. 그죠? n이 무한대라고 하면 무한대 제곱. 뒤에 녀석 3n도 3 곱하기 무한대니까 너도 똑같이 무한대, 너도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야. 그런데 n제곱은 그래프로 보면 y는 x그래프에서 쫙 올라가는 거고 3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직선이잖아. y는 3x니까. 아니면 n제곱이랑 3n을 비교해보면 n에 1 넣으면 1, 3이 나오지만 2 넣으면 얘가 4 나오고 6 나오고 괜찮은데 선생님 밑에가 더 큰데요? 3 넣으면 9고 얘도 9에 똑같아졌어. 4 넣으니까 얘는 16이고 얘는 10이에요. 중간 생략하고 100 넣었어요. 얘는 100의 제곱인
만입니다. 근데 얘는 300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0번째 항, 400번째 항, 3000번째 항, 2억번째 항 계속 나열을 하면 n제곱이 훨씬 더 큰 수가 되겠죠? 그 수열의 값이 3n의 수열보다는. 맞나요? 그래서 얘를 무엇할 수 있다고? 얘를 무시해도 되겠죠. 얘가 훨씬 더 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무한대가 되지 않겠냐. 맞나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이용한다면 일단 루트 안에서는 3의 n제곱을 n제곱이 더 크니까 무시하고요. 2의 n 1차니까 뒤에 있는 플러스 1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게 누구니? 리미트 얘는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루트 2n이죠. 그렇죠? 그런데 루트 n제곱이랑 루트 2n 중에서 n제곱이 차수가 훨씬 더 크지. 그죠? 얘는 빠르기가 쫙 올라가고 얘는 빠르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얘는 빠르기가 쫙 올라가고 얘는 1차야. 그죠? n제곱의 2분의 1이니까 루트가. 그죠? 그 다음에 2n 전체의 2분의 1이니까 지수를 비교하면 다항식을 비교한다는 건 지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 차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n이 될 거고 얘는 지수를 보면 n의 2분의 1이 돼요. 누가 더 크겠어요? 얘 1이 더 크지. 그럼 얘 속도는 어떻게 돼? 얘는 빨리 올라가요. 쫙. 선생님 아까 x제곱보다 느리잖아요. x제곱보다 느린데 루트 얘보다는 빨라. 얘는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계속 가요. 얘는 계속 가고 얘는 계속 올라가면 완전 무한대 가겠지.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점점 간격이 벌어지잖아. 그죠? 간격이 벌어지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마찬가지로 무시해도 되더래.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역시 무한대가 된다. 됐나요? 자, 경험을 살려봅시다. 앞의 차수가 더 커요. 그죠? 앞의 차수가 더 커요. 무한 빼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의 녀석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무한대, 이 녀석은 무한대가 됩니다. 사실 무한대가 되는 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구할 거야? 수렴 값을 구할 거야. 그죠? 수렴하는 그 값을 구할 거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걔를 극한값이라 그러죠. 바라보는 목표가 오직 하나의 상수일 때 수렴한다 그러고 그 수렴하는 값을 극한값이라 한다. 무한대로 가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 그치? 자, 이번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빼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 차수가 몇 차? 얘는 2차. 너는 몇 차? 너는 3차. 누가 더 크다? 당연히 3차가 더 크다. 그럼 얘를 무시하고 다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n이 무한대로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무한대 되겠죠. 자, 또 마찬가지 빼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녀석과 뒤 녀석 차수를 비교해보면 앞에 녀석은 몇 차가 돼요? 루트의 n제곱이다. 루트 cu n제곱이야. 얘는 1차가 될 거예요. 얘는 몇 차가 돼? 2차가 돼요. 루트 안에 거랑 얘랑 동일하다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이해되시려나? 모름 질문하셔야 됩니다. 1차, 2차.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녀석보다 뒤에 녀석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고 나니까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얘가 발산하니까 별로 관심은 없어.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목표가 뭐겠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야? 속도차가 같으면 어떡할 거냐? 속도차가 같아. 속도차가 같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차가 같다고 해서 이 녀석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얘는 0이요 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커져가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수가 아니에요. 얘가 돈이 늘어나는데 똑같은 느낌으로 늘어나고 있어. 똑같은 느낌이 늘어났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똑같아. 근데 처음 가지고 있는 양이 다를 수도 있잖아. 3,000원에서부터 돈은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들고 가서 돈을 일정이 늘어나요. 그러면 일정한 늘어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뭔가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내 통장에 3만원인데 1초마다 만원씩 늘어나요. 어떤 사람 A 말고 B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통장에 30만원이 있었어요. 30만원이 있는데 똑같이 1초에 1만원씩 늘어나요. 2초가 되면 2만원이 되고
2초 되면 2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돈이 늘어나요. 근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대. 그럼 이 뒤에 부분은 계속 반복돼도 어차피 똑같이 사라질 거 아니야. 영원히 계속 가도 똑같은 수니까. 그지? 그럼 3만원에서 30만원을 빼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7만원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감각이란 말이지. 속도차가 똑같다고 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됐니? 설명하셔야 된다. 자, 그럼 보자.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잘라서 봤더니 일단 무시 법칙, 루트 안에서 2차 제외한 1차를 무시했습니다. 얘는 차수가 똑같아요. 선생님 똑같은 식인데요. 그러니까 빼면 0이죠? 아니라고요. 그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뭘 이용한다고? 그 유명한 유리화라는 걸 하죠. 유리화. 그럼 유리화가 왜 하는지도 설명해야 된다. 자, 유리화를 할 겁니다. 유리화. 그럼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면, 분모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정리하실 거고요. 녀석은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합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뒤에 녀석은 루트 n제곱 플러스 n 전체의 제곱에서 뺄 겁니다. 처음부터 무시법칙 쓰면 안 됩니다. 빼기 꼴일 때는 절대 무시법칙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유리화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됐다. 됐지?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앞에 거 제곱하니까 옆에 적어볼까요? 앞에 거 제곱하니까 n 제곱 플러스 2n일 거예요. 뒤에 거 제곱하니까 n 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그죠? 얘를 빼라 그랬어요. 빼면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이 되겠지. 그럼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n이 남을 거예요. 아, 분자는 n이 되고요.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야? 무시해버린 거지. 그럼 얘는 누구야? n. n. n 더하기 n은 2n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됐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어떻게 들었는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유리화를 할 거야. 유리화 왜 하는데? 유리화 왜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유리화는 하는 이유가 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만들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내가 잘 판단하니까. 이게 생각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무슨 형이라고? 부정형이야. 근데 얘를 무엇을 거치면? 유리화를 거치면 뭐가 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부정형이잖아요. 사실 부정형이라는 녀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를 이용해가지고 크냐, 같으냐, 뭐 작으냐를 따져서 우리는 판단이 가능해졌잖아요.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에 따라서 대소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판단 가능한 녀석이잖아.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판단 가능한 녀석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 한다고? 유리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빼기를 기준으로 보면 너는 몇 차니? 너는 1차야. 너는 몇 차야? 1차야. 아, 이러면 유리화를 할 거야. 자, 유리화 해볼까? 리미트. 얘는 뭐한테? 암산 좀 해볼까요? 앞에 거 제곱하니까 4n제곱 플러스 2n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니까 4n제곱인데 뺄 것이고, 얘는 루트 4n제곱 부호 바꾸고 플러스 2n 될 겁니다. 선생님 이거 왜 안 썼죠? 선생님 이거 왜 안 썼어요? 무시했다. 그냥 처음부터 무시했다. 이제 무시해버려. 플러스 2n 무시해버려. 자, 그러면 없어지고 리미트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위에는 2n이에요. 자, 여기 플러스 2n 보입니다. 자, 문제는 얘인데 루트 4n 제곱은 실제 얼마야? 그렇지, 2n이 되죠. 그죠? 루트 4 자체가 아니라 2n으로 보셔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4분의 2가 될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분모에서 따져보니까 빼기를 잘라보면 너는 1차, 너도 1차. 동일한 차수니까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돼? 유리화를 할 거야.
됐나요? 자, 유리화를 하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앞에 거 제곱하니까 n제곱 플러스 2n이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n제곱 빼라 이렇게 되고 분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몰라 플러스 n 되겠지. 유리하니까 얘가 사라질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 여기는 2n이 되고 얘는 마찬가지 2n이 되네요. 답은 그래서 1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빼기를 기준으로 보면 앞에 녀석은 차수가 몇 차냐 그러면 루트 2 제곱이니까 2차, 마찬가지 루트 제곱이니까 2차입니다. 차수가 동등하니까 이 녀석은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자. 계속 하셔야 돼. 그냥 유리화가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자. 자, 유리화를 하면 자, 앞에 거 제곱하니까 n제곱 플러스 4n이 되고요. 뒤에 거 제곱하니까 n제곱 플러스 2n이 됩니다. 뺄 거고요. 루트 n제곱 플러스 몰라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관심 없어. 무시할 거야. 그치? 정리를 합시다. 리미트 n제곱 루트 n제곱은 2n으로 나올 것이고요. 빼니까 마이너스 n제곱 사라지고 4n에서 2n을 빼면 2n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이 답이 되겠죠. 됐나요? 자, 한 번 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정리하자.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라고? 그렇지. 유리화라는 녀석입니다. 핵심은 유리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이 있어요. 가운데 빼기를 기준으로 앞에 녀석의 차수가 뒤에 녀석의 차수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같은 게 문제네. 크거나 작으면 이 녀석은 우리는 발산한다 그럴까. 사실 이 녀석만 유일하게 수렴할 수 있어요. 서로 같을 때만. 그죠? 요 놈을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유리화를 한다. 루트가 있어서 유리하는 게 아니죠. 절대로. 루트가 있어서 유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판단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루트가 있다고 좀 유리하는 거 아니죠, 그지? 루트가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는 무시의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고 루트가 있는데 유리화를 할 때도 있어요.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유리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면 얘는 그냥 무시의 법칙을 써야 되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 그러면 우리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화를 한다는 건 분모와 분자가 모두 만약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면 둘 다 유리해 주셔야 돼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주셔야 돼요. 물론 분자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분자를 유리하면 돼요.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분모만 유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앞에서는 분모만 유리한 거. 여기 보시죠? 이게 분모만 유리한 겁니다. 분모만 유리한 거. 그 녀석이 분자만 유리한 거죠. 사실 1분의 너도 1분의인데 분자를 유리화하고 분자를 유리화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근데 분모 분자 동시에 유리화된 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실 줄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유리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 가끔씩 내신에 잘 나와요. 그 다음 유리화를 왜 하고 나냐?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된대요. 그런 식이 된답니다. 어떻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돼서 우리는 그 녀석의 극한값을 판단할 수 있다. 됐나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할 건 다 끝났어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부분은 끝.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유형으로 만드는 문제를 크게 2가지 정도를 공부하셔야 된다. 크게 보면 2가지인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가짓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유형 문제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